그날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오후의 햇볕은 이미 기울어져 골목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준석은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몸은 묵직하고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의 북적임에서 벗어나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내려온 자신을 자꾸만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곳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이라면 좀 더 쉬어갈 수 있을까? 그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미라는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제 그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아닌 묘한 안도감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리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는 이제 이 고요한 곳이 필요해 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가 도착한 집은 낡고 오래된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그마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준석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물을 주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오셨군요. 경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이준석을 맞이했다. 늦으셨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따뜻한 느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깔린 거리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자 조용히 대문을 열어주었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이 집은 오래된 집이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지내세요. 이준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외로웠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다. 아내와의 이혼 후 세상과 단절된 듯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다락방입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경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괜찮습니다. 이준석은 대답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2층에 도달했을 때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아래 텃밭이 보였다. 작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이 한층 더 그곳에 대한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그때 경미가 조용히 들어왔다.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그녀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남편이 좀 아프셔서 방 하나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 한 구석에 짐을 풀고 나서 창문 너머로 텃밭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문득 텃밭에서 일하는 경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물을 주는 동안 그녀의 목덜미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보였고 그 모습은 묘하게 이준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경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다. 혹시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준석은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먹는 문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혹시 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방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갔다. 이준석은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아직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함이 더 컸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독이 너무나 길었던 그는 이 잠시 동안의 평화가 귀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자 경미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준석의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경미는 식탁에 간단한 반찬을 올려두고 이준석을 향해 말을 건넸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 드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드시겠어요? 이준석은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경미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작은 식탁에 두 사람의 밥을 차렸다. 그 순간 이준석은 무언가 다가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저녁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일까? 어쨌든 그는 조금 더 편안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이준석은 먹으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날 밤 이준석은 다락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래층에서는 경미가 남편을 돌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약을 주는 소리, 조용한 대화 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순간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내일은 어떤 날일까? 이준석은 생각했다.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는 그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편안한 하루 중 하나였다. 이준석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밥을 먹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그가 어릴 때는 매일 가족과 함께한 저녁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러나 그 후로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날 저녁 경미가 건넨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에게는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저녁이 되어 경미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이준석을 향해 물었다. 저녁 드실 준비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살짝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탁에 앉자 경미는 한 손에 숟가락을 들고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함께 올려졌다. 경미는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좋네요. 이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함께 먹는 건 오랜만입니다. 경미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순간 잠깐 멈춘 시선 속에서 피로와 다정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죽만 드시거든요. 간혹 이렇게 밥을 함께 먹는 게 힘들기도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준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경미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그런 삶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대하는 듯했다. 이준석은 입안을 가득 채운 밥을 삼키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했어요. 아내와 아이가 떠나고 그 후로 혼자입니다. 경미는 눈을 잠시 감았다. 그녀는 말없이 이준석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준석은 찬찬히 고등어 구이를 뜯으며 또 한 번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외로움을 조금씩 떨쳐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미의 존재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가 외로움 속에서 살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제는 누군가와 이렇게 차분하게 저녁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식사 맛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조심스레 말했다. 경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 그는 문득 경미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녁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 작은 순간이 둘 사이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준석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이 조금 낯설게 따뜻하다고 느꼈다. 경미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서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이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이준석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게 생각보다 편안하네요. 전에 살던 곳보다 마음이 한결 편해요. 경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 미소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 진심 어린 것이었다. 이준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렇게 작은 일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거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다. 이준석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입술에 닿은 잔의 따뜻함이 오랜만에 사람 손에 온기처럼 느껴졌다. 경미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점차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그리운 듯한 기분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경미가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 그녀는 이준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때
이준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감춰진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준석은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중 문득 그가 떠올랐다.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미가 자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늦었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죠.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도 일찍 시작해야죠. 경미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편히 쉬세요. 내일 또 봐요. 이준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잠시 경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그가 그리워했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곳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날 밤 이준석은 다시 다락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래층에서는 경미가 남편을 돌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왜인지 모르게 경미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이젠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 같았다. 고요한 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걸까? 이준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텃밭에서 들려오는 경미의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당은 아직 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살짝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어쩐지 그 냉기가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차갑고 씁쓸한 바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여기서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었다. 경미는 이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소 묵직한 몸을 이끌며 방을 나서서 낮게 발걸음을 옮겼다. 경미는 그를 발견하고 잠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이준석은 가볍게 대답하며 무심히 나오는 한숨을 참았다. 그가 경미의 곁에 다가가자 경미는 잠시 멈추더니 물을 주고 있던 호스를 내려놓았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준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미는 그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이쪽에 무가 자꾸 자라서 손을 봐야 해요. 여긴 너무 작은 손으로는 힘든 일이거든요. 이준석은 조금 놀랐지만 잠시 허리를 펴고 텃밭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몸이 바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가 처음 시도하는 농사일이었지만 이미 집에서의 일상이 그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물을 주고 뿌리를 다듬고 이 작은 정원이 그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몸을 움직이며 차츰 마음도 풀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님은 농사를 잘 지으셨나요? 이준석은 무심결에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경미에게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 경미는 조금씩 물을 주며 아니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하셨어요. 제게는 그게 유일한 기억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제 손길로 가꾸어 온 땅이라 그리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준석은 잠시 경미의 말을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그녀의 눈빛은 조금 더 깊고 무게가 실린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혹은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말없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은 자신도 어느 순간 그런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온 자신에게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준석은 손을 털며 말을 이었다. 이제 이 일에도 익숙해질 듯하다. 경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들 처음엔 어색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누는 일들이 더 익숙해질 거예요. 이준석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경미의 눈길이 가끔 허공을 향해 멈추는 걸 보면서 이준석은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만의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지나왔던 많은 시간을 떠올리며 그런 변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서서히 마음이 놓이게 했다. 그들은 그 일을 마친 후 함께 마당에 앉아 잠시 쉬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이준석은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이준석은 말을 건넸다. 경미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차, 그리고 이런 고요한 시간 고맙습니다. 경미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죠. 경미는 그 말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삶이 조금은 달라지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이준석에게 의미 깊게 들렸다. 경미는 자신의 남편을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미는 이준석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그동안 어떤 고독 속에서 살아왔는지 말없이 알아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이준석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뒤 경미는 자리를 일으켰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야죠. 어두워지면 밤이 깊어지니까요. 이준석은 일어나면서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건넸다.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동안 경미는 한참 뒤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준석은 여전히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준석은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고요한 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그날 그 일을 함께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언가 더 나아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날 이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 말을 건넸다. 그 말은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감정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저녁을 마친 후 경미는 조금 일찍 자리를 일으켰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어두운 기운이 돌았고 그로 인해 이준석은 잠시 손에 든 차잔을 내려놓았다. 어디 가세요? 이준석은 묻자 경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대답했다. 남편에게 약을 주러 가야 해요. 조금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다. 경미가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속으로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말을 꺼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경미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부르자 경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네. 경미가 돌아보자 이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금 망설였고 그로 인해 조용한 정적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이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사실 나는 예전부터 이런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소음 속에 살다 보니 이런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경미는 잠시 이준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를 느낀 이준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경미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대답 전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이준석은 그녀가 다른 말을 꺼내려다 삼킨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을 돌보면서 세상과 조금씩 단절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외롭기도 했고 일상이 너무나 단조로워졌죠? 그런 삶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준석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 자신도 느꼈던 고독을 이해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잠시 교차했지만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공유하고 있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준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제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와의 이혼 후, 아이들이 떠난 뒤 혼자였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외로움도 나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경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해와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고독이 어느 순간 커지기도 해요. 내가 겪는 고독이 나만의 고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말을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경미는 다시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준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물었다. 경미 씨,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경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녀의 말은 이준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 속에서 지나쳤던 시간이 이제는 다른 길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미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이제 나도 조금씩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느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이준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경미는 뒤늦게 그의 모습이 사라진 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 역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이준석은 다시 다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고요했고 별들은 그의 고민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경미가 마지막에 지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는 천천히 잠이 들며 생각했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 이준석은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옛 친구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냉담함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서울에서의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먼 기억처럼 희미해졌다. 다시금 삶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그는 그가 떠나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겁고 버겁게 다가오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들었던 사업 파트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그의 과거를 끄집어내며 이준석에게 그가 잃은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경미가 거실로 들어왔다. 전화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긴장한 듯했다. 이준석은 눈을 잠시 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전화기에서 나온 감정은 아직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 일이 다시 떠오르네요. 서울에서의 사업.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때가 끝이었는지 그냥 이제는 뭐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경미는 잠시 그의 곁에 앉아 말을 꺼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죠? 그 시간에 속수무책으로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의 눈빛은 조금 더 깊어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미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응시했다. 이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되었던 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 말이 이준석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미는 자주 말없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은 적게 했지만 그런 작은 배려와 온기가 그를 더 진지하게 만들었다.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준석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은 눈길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 그때 그 일이 다 의미 있었던 거라고 느껴질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준석은 경미의 말을 되새기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경민은 잠시 자리를 일으켜 주방으로 가면서 말했다.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해요. 따뜻한 국물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았다. 네, 그게 좋겠네요. 경민은 그를 뒤로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준석은 다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속에 비가 내리고 작은 물방울들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빗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서울에서의 불안하고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모든 걸 놓아버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준석은 고개를 떨구며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너무 오래 혼자였고 너무 오래 그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자신에게 놓여있는 감정의 덩어리들을 풀어내는 게 두려워서 그저 묻어두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야 할 때였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경민은 이준석에게 식사를 권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하니 속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경민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준석은 그 웃음이 오래된 상처를 녹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식탁 위에서 흐르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이준석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석은 고마움을 담아 경미에게 말했다. 덕분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경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자주 오겠죠. 그럴 때마다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석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분히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의 지나간 시간이 그에게 더 이상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제 찾고 있던 것은 여기서 새로이 시작하는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다가오는 내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이곳에서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준석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고 그의 몸은 자연스레 긴장을 풀었다. 어젯밤에 비는 그쳤고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은 듯했다. 바깥 풍경은 고요하지만 그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분명했다. 오늘도 경민은 일찍 일어났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을 때 경민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일어나셨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네.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경민은 고개를 돌려 바깥을 바라보았다. 네.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이준석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고요한 일상이 그들에게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경민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 무언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준석은 고개를 돌리며 그 말을 들었다. 그도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고독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조금씩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걸어온 길,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렇네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좀 더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민은 가볍게 웃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변해가는 걸 보고 있자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정적을 지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공유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미는 이준석의 변화가 보였고 이준석은 경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오늘은 좀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말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미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해요. 오늘은 마당에서 뭔가 같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마당으로 나가자 경미는 이준석에게 작은 일거리를 맡겼다. 작은 나무를 정리하고 몇 가지 잔디를 깎는 일이었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에 나무 도구를 쥐고 일하다 보니 오랜만에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과 자연의 감촉이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경미도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가끔씩 그를 살짝 바라보았다. 예전에 아버님이 가꾸셨던 정원도 이렇게 손을 보고 하셨겠죠. 이준석이 물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하며 말한 질문이었다. 경미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랬어요. 아버님은 항상 정원 일을 하셨죠? 그런 일이 제게도 익숙하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나 혼자서도 잘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준석의 말에 무엇인가 묻고 싶었지만 그냥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와주는 건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돼요. 이준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런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경미와의 조용한 교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을 마친 후 경미는 이준석에게 차를 준비해 주었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때 경미가 한마디 덧붙였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이 행복하네요. 이준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침묵 속에 깊은 위로를 느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으로 그들을 감쌌다. 그날 저녁 이준석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그는 이 작은 집과 마당, 그리고 경미와의 조용한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답을 내렸다. 아마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그 바람이 새로움을 가져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이준석은 창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문득 내일도 이 집의 작은 마당에서 경미와 마주 앉아 있을 자신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이준석은 창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문득 내일도 이 집의 작은 마당에서 경미와 마주 앉아 있을 자신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